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당한 강남 좌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요 8년 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를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남에 사니까 보수적이려니 하는 것은 기계론적 접근이다. 나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 좌파, 영남 좌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 조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여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자신에게 좌파 엘리트, 강남 좌파 등의 비아냥거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지만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개월간 감옥에 있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놀란다. 이 양극단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래 강남 좌파라는 말은요 부자로서의 풍요, 안락 이런 건 또 마음껏 누리면서 입으로는 진보의 가치 이걸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조롱해서 붙인 이름이죠. 근데 조국 후보자 재산이 56억 원이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 좌파의 가치 그건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나눔과 평등이겠죠. 그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조국 후보자가 그간에 과연 이 나눔을 위해서 자신의 몫을 들어서 이 나눔을 실천한 적이 있는지 그게 사실 많이 궁금하네요.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후보자가 1998년 1월에 그때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죠. 근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매로 산 거죠. 입찰을 봐서. 그게 그때 당시 시세가 3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35% 싸게 샀다는 겁니다. 이런 걸 미뤄보면 조 후보자 재테크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거나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1999년 3월에서 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물론 조 교수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전임 강사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말이죠. 1999년 10월에 딸하고 8살짜리 딸하고 둘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보면 이제 학령아동이지 않습니까? 딸이. 그렇다면 이 학교 배정 이것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 후보자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청와대가 이제 전에 제시했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는 벗어나는 거다. 왜? 청와대 기준은 2005년 이전 것은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2005년 이전으로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했죠. 그건 법적으로 괜찮건 어쨌건 정말로 민정수석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이런 것을 대표한다면 설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신이 당당하게 말하듯이 진보 좌파로서의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써온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남으로부터 낚아채기야 했겠습니까? 아닌 걸로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더 관심이 가네요. 조 후보자는요 또 1998년 2월부터 7월까지 영국의 옥스퍼드 등에서 연수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울산대 재직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봄에 동국대를 갔죠. 근데 그동안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9개월 단위로 6번이나 이사를 했답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인은요 최근에 뒤늦게 종합소득세 700만 원을 냈다는군요. 어쨌든 이래저래 보면 의심살 만한 그런 측면이 없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조 후보자가요 이명박 정부 때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로 논란이 이제 일었을 때 2010년 한겨레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 열불나게 했던 비리 종합 세트, 맹모 삼천지교, 맹모는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어. 인지상정,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 옮길 여력과 인맥 없는 시민의 마음 후벼 파는 소리. 이런 표현을 그 칼럼에서 썼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조 후보자로서는 좀 대응이 해명, 변명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뭐 그 이전의 일이었으니까 시민들이 그 마음을 후벼 파였거나 어쨌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입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것도 또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직성이라든지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이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죠. 그렇게 또 과시되어 왔고 또 국민들도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입증이 돼야 문재인 정부 체면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적폐청산, 이것도 명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언론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2014년의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1일 그 조 후보자의 부인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누구에겐가 전세로 줬습니다. 그 전세를 주고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전 재수씨, 그러니까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 전 부인, 이 사람이 또 해운대구에 있는 한 빌라를 2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같은 값으로, 같은 날. 이러니 또 의심이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그때 그걸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말이 조 후보자의 부인 돈이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명의신탁한 겁니까? 이건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 후보자 측에서는 그것은 조 후보자의 전 재수씨인 조 모 씨, 그 사람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빌라, 조 모 씨가 샀다는 그 빌라, 산지 한 달 만에 지금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기 월세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월세 계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빌라를 빌린 사람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 모 씨입니다. 그 빌려준 사람은 정 모 씨의 전 아랫동서가 되겠네요. 조 모 씨가 이제 또 빌려준 사람인데 서류상으로는 또 거꾸로 되어 있다네요. 정 모 씨가 빌려준 걸로 되어 있고 조 모 씨가 빌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복잡하죠. 인연이 끊어진 전 며느리 집에서 또 그 어머니는 월세 살고 있고요. 이것뿐은 아닙니다. 저 후보자의 부인이요, 정 모 씨죠. 이 부인이 해운대구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또 그 전의 아랫동서, 그 이혼한 아랫동서, 그 조 모 씨죠. 그 사람한테 또 팔았다는 겁니다. 3억 9천만 원에. 그게 2017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던 때여서 그렇게 위장 매매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동생하고 남이 된 지 오래된 전 아랫동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 후보자로서 보면 전 재수 씨 하고 계속 이렇게 거래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조 씨 부부,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죠. 이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도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 하고. 근데 한 보름쯤 전에 집을 비웠다는데 아마 또 조 후보자가 사실상 내정된 게 알려진 이유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의심이 가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신문 보도로만 보면 저도 참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또 의심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펀드에다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전 재산이 56억 원이라고 신고한 그 조 후보자가 이 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했답니다. 이것도 진실이 뭔지, 그 배경이 어떤 건지 밝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 후보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 진보 인사들 아주 수사, 레토릭 참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대학 재학 중에 말이죠. NL 계열의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이나 그때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 하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조국 수석이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과거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공직자에게 위선은 중대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학에 있을 때 그때 1993년이었죠. 그때 그 전임 강사로 있었답니다. 그때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까 산호맹이죠. 그 산하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이 강령 연구실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으로 무난한 모범 답안이죠. 어느 쪽에서도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묻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후흑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흑학 이게 청나라 말기 또 중화민국 초기에 걸쳐서 살았던 이종호라는 사람이 제창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처세술, 출세술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걸 요약하자면 가능한 한 더 많이 철면피가 되고 더 철저하게 흑심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역설한 겁니다. 글쎄요, 뭐 조 후보자한테 이 후흑학을 직접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비유하는 거는 이거는 아직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뭐 청문회도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대개 말이죠. 출세했다는 사람들, 대개 요직에 앉아봤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후흑학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후흑학에 정통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조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조 후보자가 혹시 도덕적으로 준법성에 있어서 청렴성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 수석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